연소와 훈증 모기향의 차이. 낮에 석천정사의 권노인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다. 그저께 온 김노인처럼 그도 시원한 대청에 오르지 않고 난간에 걸터앉았다. 물론 내가 오르라고 권했어도 그는 그 자세가 편하다고 했다. 권노인과 나는 서원의 안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석가래의 굵기와 마루청의 두께 및 넓이를 고려하여 가령 이런 규모의 한옥을 새로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이란 추측을 했다. 그는 장마에 비 한 방울 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며 내가 한여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내린 결정을 은근히 말 속에 비추었다. 하나, 그것은 지나친 자랑이거나 나에게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말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어려서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과 8형제와 콩나물시로 같이 살면서 비 오는 날에 초가지봉에서 새는 빗물을 받으려고 양동이와 대야, 심지어 헌이불까지 동원한 낡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며 서원의 안채 구조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저께 온 김노인과 마찬가지로 권노인도 솔가리와 장작을 어린 나이에 판 경험담도 말했다. 그와 이야기를 할 때 모기 한 마리가 오른 발목에 달라붙었다. 무참하게 때려잡는 데 성공했지만 모기의 침은 이미 내 살 속에 독을 집어넣은 상태였다. 이내 콩알만하게 부풀어 올랐다. 급적거리는 것을 본 권노인이 전자모기향을 사라고 했다. 서원의 발을 디딘 다음날 동그랗게 말린 태우는 모기향을 사서 매일 밤 대청에 피웠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심지어 소반에 올려두고 밥을 먹을 때 모기란 놈은 젓가락질하는 사이에도 민첩하고 날렵하게 손등과 팔목에 공격을 해댔다. 권노인이 전자모기향이 좋다고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은 했지만 이 넓은 대청 가방에서 과연 그럴지는 알 수 없었다. 서원 강당을 내가 쓸고 권노인이 걸레질했다. 오늘따라 정일당을 청소하지 않았으므로 새까만 박쥐똥과 천장에서 떨어진 흙먼지가 지저분했다. 권노인은 원래 그가 하던 일을 하면서 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가 간 후 전자모기향을 사러 갔다. 마침 태우는 모기향이 떨어진 터였다. 기능과 성능, 효과가 같으면 나는 작은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훈증기를 제일 작은 것을 골랐다. 달랑 필요한 전자모기향만 사서 바로 서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서원에 있는 동안은 내 집처럼 쓴다는 생각이 머리에 이미 뱄기 때문이다. 읍내를 두른 산허리를 비안개가 칭칭 감고 습도가 높아 끈적거리며 후덥지근하다. 대청에 올라앉아 바로 전자모기향을 연결했다. 태우는 것보다 덜 자극적인 냄새가 강하다. 가까이 그것을 두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참 앉아있어도 모기란 놈이 한 마리도 달려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의 성능이 그동안 쓰던 태우는 것보다 낫단 생각을 하며 좀 더 확인하기 위해 플러그를 뽑아 주방으로 쓰는 방으로 가져갔다. 그 방이 대청보다 수도가가 더 가깝다. 물이 닿지 않게 하여 그것을 수도가 가까이에 두고 훌렁 벗고 물을 끼얹었다. 모기의 집중 공격을 받을 때가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 수도가에서 설거지하거나 목욕할 때이다. 몸에 찬물이 다 일종의 마취 효과가 있는 터에 물려도 바로 알 수가 없다. 물기를 닦으면서 비로소 모기에게 물린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때보다 시간을 더 끌며 전자모기향을 가까이 두고 몸을 씻고 옷까지도 몇 개 빨았다. 권노인의 말대로 전자모기향의 효과가 더 센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 서원의 환경은 모기가 서식하기 좋다. 사람의 출입이 없는 뒷산은 낮은데도 마치 정글같이 숲이 무성하다. 담쟁이는 소나무 줄기가 보이지 않게 타고 오르고 등나무와 사위질방 등 덩굴 식물은 구렁이처럼 담을 타고 내려 서원의 빛들을 누리고 있다. 이런 환경이므로
모기뿐 아니라 바로 어젯밤에 나타난 물결박각시, 참나무 제주나방 같은 귀한 밤 곤충도 출몰한다. 이런 곤충은 과수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다. 초저녁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렸다. 비 오는 날은 밤벌레가 더 많이 찾아든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어제와 달리 나방이 오지 않았다. 원인이 어쩌면 전자모기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며 온기만 돌게 난방 온도를 조절하고 모기장 안에 들어가 음악을 들었다. 다음 날 꼭두 새벽에 일어나 대청에 나가 붉은 조명이 비치는 곳부터 살폈다. 마루층에 날개를 펴고 달라붙은 나방이 없는 것에 고개를 절레절레했다. 전자모기향은 방에 두었다. 그것의 냄새 때문에 간밤은 그저께와 달리 나방이 오지 않았다고 여기기는 아직 섣부르고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태우는 것보다 내게는 덜 자극적인 전자모기향이 모기뿐 아니라 나방에는 더 자극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대청에 얼씬 못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기에게 피를 나누어주는 안이 있더라도 훈증 모기향 사용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 2. 뒷간에서 생긴 일. 어둑 새벽에 한 갭이 물고 뒷문으로 통하지 않고 뜰을 돌아 뒷간으로 갔다. 이곳에서 배변 습관이 좀 달라졌는데 그것은 시간이 당겨진 것이다. 모기 하나, 부러진 지게가 있는 안채 모퉁이를 돌아 문이 망가진 뒷간이 보이는 곳에 갈 때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러 번 이 시각에 들었는데도 이 새벽엔 새삼 궁금증이 생겼다. 소리는 분명히 날짐승의 소리란 것은 알았다. 하지만 어떤 새인지 보지 못했다. 그것이 갑자기 날 때 내는 소리의 위치가 약간씩 틀렸다. 어떤 때는 뒷간 지붕, 어떤 때는 돌담 쪽에서 들렸고 그때마다 어렴풋이 작은 새라 추측하고 말았다. 그런데 좀 전의 소리는 망가진 뒷간 문 가까이서 난 것을 알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뒷간 안에는 새가 먹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거기 있던 새가 날 때 낸 소리는 아니었다. 다른 때는 내 발걸음 소리에 놀라 냅대는 새라 여기고 신경을 쓰지 않다가 지금은 여느 때와 소리나 난 지점이 바로 뒷간 문 쪽이란 것이 이상하여 살폈다. 그리고 내가 뒷간을 가는 새벽마다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아마 지금처럼 조금만 이상한 생각과 궁금증이 있었더라면 벌써 소리의 정체를 알았을 것이다. 소리가 난 곳은 문턱이 오랜 모서리였다. 구멍 뚫린 벽돌 안에 지푸라기를 곱게 깔고 방금 소리를 낸 새가 알을 5개 낳은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알을 품고 있던 새가 뒷간에 접근하는 내 발걸음 소리를 듣고 알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를 숨기려고 한 것을 새삼 안 순간 자연의 소리에 반응하는 내 감각과 느낌이 참 둔하단 생각을 했다. 감각과 느낌이 스스로 둔하다고 여기며 한편으로는 마치 자연의 소리를 익숙하게 알고 있으므로 아마 저 소리는 나로 말미암아 놀란 새 날갯짓이야 라고 단정을 동시에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처구니없게 매일 한 번씩 드나드는 뒷간 문턱에 있는 새집을 여태껏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 이곳에 둥지를 튼 새의 지혜가 놀랍기도 하면서 무모하다는 생각도 든다. 만약 낯선 사람이 부득이하게 이 뒷간을 써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지금처럼 부드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나와 달리 한 번에 부서진 벽돌 속에 제단에 교묘하게 숨긴 새집과 그 속에 있는 알을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그 알의 보존 여부는 불확실하다. 새의 종족 번식을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고 호기심과 궁금증 또는 장난삼아 알을 훔칠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다. 비록 알을 훔치지 않아도 사람이 손댄 알을 거의 모든 새는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옮겨버린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지만 나로 말미암아 매일 품고 있다가 알을 보호하려고 엉뚱한 곳을 내 시선을 유도하는 이 새도 만약 내가 미리 발견하고 알을 만졌다면 벌써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에야 우연하게 새집과 그 속에 가지런하게 있는 5개의 알을 본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내가 손을 대지 않았으므로 새는 이상한 곳에서 알을 부화하여 새끼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 새가 나를 쪽으로 간주했다면 말했듯이 벌써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매일 아침 뒷간에 가는 나를 새가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반면 나는 감각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한 까닭에 이 새벽에야 새알 구경하는 재미를 맛본다. 날이 밝아 환할ter이 방문을 열고 어미 새의 동태를 살피다가 멀리 나들이 간 사이 새집과 새알을 몰래 사진에 담는 것은 새도 묵인하리라 여긴다. 여러 번 들은 소리를 또 들으면서 새로운 느낌으로 감각을 몰아친 까닭에 이상한 곳에 둥지를 튼 새집 속의 알로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연다. 2010년 7월 5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